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오늘 하루 그래도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 증시가 열리지 않는 좀 편안한 하루 아니었나요? 저는 뭐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좀 정신없이 보내긴 했는데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뭘 들여다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뭔가 조바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년에 진짜 며칠 되지 않는 정말 휴식 같은 날, 뭐 일이 바빴지만 마음은 뭐 좀 편안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28일 장에서는 다우존스와 S&P 500은 살짝 오르고 나스닥만 이제 음봉을 좀 빠졌어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스닥과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주의하자 뭐 이런 아예 제목에 그렇게 박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나스닥만 조금 빠졌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빠진 것은 지금 이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자, 맨 마지막 12월 28일 날 15,150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03% 하락. 그러니까 다우존스와 S&P 500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나스닥은 결국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초록색이 5일선인데요. 5일선 따라 착착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이후에 계속 5일선 따라 움직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워낙 고점인데다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면서 조금 조정이 단기적으로 아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28일자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오늘 왜 빠졌을까 하고 이제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0.83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 이제 장전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어제는 3% 넘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5일선 밑으로 빠졌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는 그 추세가 조금 완만해졌죠. 지난 5, 6, 7월까지 150달러에서 300달러 찍을 때까지 2배 오르는 동안 아주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은 완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음봉도 심심찮게 장대 음봉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2차 전지들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밤에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초 1월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또 뭐 리비안 오토모티브라든가 또 리튬 관련주들 또 뭐 그런 그 2차 전지와 리튬주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중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뭐 니오라든가 뭐 리오토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의미 있게 해주면서 여러 종목들이 다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나스닥 개장까지는 2시간이 넘게 남았는데요. 지금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모두 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아직은 뭐 2시간 넘게 남은 게 맞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니까 다우존스는 2포인트까지 좀 내려왔네요. 이제 상승폭을 확 줄였고 SM 1포인트 방금 또 1포인트까지 떨어졌고 S&P 500 0.7포인트 떨어졌고요. 0.7포인트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였습니다. 나스닥은 12포인트니까 역시 상승세가 많이 줄었네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까? 뭐 보합권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좀 하락할지 상승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은 뭐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이제 마지막 날 23년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뭐 회원님도 마찬가지, 구독자들도 마찬가지, 뭐 아니면 비구독자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신청하시면 다 이제 분석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30분 동안 8종목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추가로 더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제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제작해 드릴 수가 없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요즘에 부쩍 이제 이렇게 많이 종목 분석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요. 또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8종목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EST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고바이오랩 그리고 또 뭐죠? 코오롱인더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나노팀 그리고 샤페론 이렇게 8종목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또 뭐 몇 종목 2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루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합병과 그다음에 1월 12일부터 이제 거래 재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이제 주식으로 0.45주 정도씩 받은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갈지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사실은 어떻게 갈까요? 저도 뭐 모르죠.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경우 일단은 많이 올라온 게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게 맞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라는 부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의 어떤 생리 같은 건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던 것들 기대치로 쭉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기대가 사라지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우상향 할 거라고 믿긴 합니다. 너무 좋은 시너지를 낼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셀트리온을 먼저 보여드리면 셀트리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합병 공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로 합병 공고 떠서 주식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10월 23일 날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하는 합병 공고를 28일자로 이제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게 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컨센서스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걸 보시면 2024년도에 도대체 얼마나 벌까? 매출액이 2조 8천억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19% 상승.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 보면은 급격히 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에서 2025년엔 더 나아가서 매출액이 31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매출액은 3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실적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그 늘어나는 폭이
가파르냐 아니면 좀 더디냐인데 30%, 19% 이렇게 가다가 이제 11% 이렇게 가는 것, 매출액 10%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게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밖에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심지어 매출은 작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이어서 1분기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1월 12일 날 합병 그 이후 거래 재개가 될 때 이제 어떻게 될까? 이 1분기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좋지 않다기보다는 아주 좋지만은 않은 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리고 2분기가 돼야 이제 다시 매출도 좀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늘지만 아직 정상 구간에 들어서진 않는, 다시 말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도 실적을 견인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합병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 이후 그 조정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2월 1일에 나왔던 미확정 공시에 대한 이제 재공시가 나왔죠. 충남 예산에 3천억 원 투자해서 2028년까지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건데 이게 뭐 아직 이제 다음번 3월 29일 날 재공시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지만 뭐 사실상 MOU 맺고 했으니까 MOU가 법적인 뭐 그 어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에다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이 새로 공장을 지어서 28년도에 그 생산을 늘리면 매출도 늘고 여러 가지로 실적을 높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금, 3천억 원이라는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이게 뭐 외부에서 차입한 거냐 뭐 등등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그런 회사는 아니죠. 현금이 좀 넉넉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캐파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을 보면 철저하게 기관이 지금 주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은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업체, 그러니까 저 세력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세력이 왕창 산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을 길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만약에 좀 흔들리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단기적인 조정에 그쳤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그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단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10%씩 20%씩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가 100% 200%를 가더라도 그 10% 20%가 빠질 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빠질 때 약간 이제 줄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그때 조금 다시 늘려가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또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셀트리온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선을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고 1, 그 다음에 초록색 동그라미 해놓고 2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지금 20만 원 구간. 그래서 제가 누차 한 20만 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게 한 달쯤 전에 예상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합병 후 거래가 재개될 때 그 정도 가격에서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20만 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합병,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사라지고 셀트리온으로 거래가 재개가 될 때 1월 12일 이후 아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일단 그 전에 22만 원대, 지금 동그라미 친 2번 구간의 저항선까지 22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올렸다가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 조정의 폭은
대략 20만 원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20, 많이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에 아니면 뭐 몇 주 전에 예상했던 것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한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합병한 이후에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재차 상승해서 결국에 한 27만 원대 정도까지 아마 내년에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병 이후 최근에 임상 뭐 진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금리도 이제 좀 내려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또 연기금의 집중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뭐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종목 EST라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이니까 모아놓은 회사인가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공정 인프라 부품, 반도체 공정 부품, 렌즈 사업 부문, 이렇게 4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매출 비중을 제가 여기선 보여드리지 않지만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이 7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보니까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13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년 동기에 3분기에는 마이너스 22억 원,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72억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 반도체 회사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 많은데, EST도 일단 3분기에 흑자를 내면서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수급 보면은 그러나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19,000원을 넘겼다가 지금 1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개인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일봉 보면은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횡보했다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선을 그어드린 것은 아까 신청하신 분이 평단가 얼마입니다 써놨던 그 자리인데요. 이 선이 있는 이 정도가 평단가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금요일이 아니죠. 어제 5% 넘게 오르면서 그 평단가를 넘긴, 이제 간신히 어떤 수익을 내게 된,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게 된 상황인데, 저는 EST 같은 종목 지금 어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좋았을 것 같고요. 121선 아래에서 121선을 뚫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라면 매수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ST의 한 달쯤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수소 어닐링부터 HBM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표시해놨지만 삼성전자의 HBM 캐파 확대 계획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HBM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페이 이런 종목은 소비가 늘면 당연히 주가가 잘 가겠죠. 소비가 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좀 침체 구간이라고 말들을 하니까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컨센서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드디어 흑자로 전환합니다. 올해까지 너무 안 좋았고 지금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내다가 내년에 드디어 121억 원의 흑자를 내고, 내후년에는 456억 원,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계속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4,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49,000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구간입니다. 일봉 보면은 이 분홍색 선 241선이 6월에, 그 다음에 8월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241선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10월 말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라온 거죠. 3천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4만 9천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50% 넘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241선을 돌파하느냐, 여기서 눌리느냐,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이걸 돌파하면은 저 위쪽에 있는 6만 원 넘어가는 6만 5천 원대에 있는 이 파란색 481선 부근까지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눌렸다가 간다. 그래서 지금 241선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여기서 한 10% 정도만 매수, 그 다음에 241선 부근에서 지켜보다가 빠지면 매도, 뚫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리포트 이것도 한 3, 4주 정도 전에 나온 리포트. 여행 수요 회복의 수혜주, 이젠 해외 크로스보더 결제가 핵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리페이에 광범위한 해외 결제망이 경쟁력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인, 이미 알리페이와 함께 2019년 일본에서 해외 결제를 시범 운영했고 22년 말에는 알리페이 플러스와 제휴를 통해 중국 오프라인 가맹점 확장을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그 업체하고 이제 같이 결제를 하는 그런 수익원을 만들어냈고, 또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이 카카오페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좋아질 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고바이오랩인데요. 고바이오랩은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 형광펜 칠을 해놨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고, 또 파이프라인의 확장성과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 개발 플랫폼인 스마티옴을 구축했고, 또 면역질환 치료용 기능성 소재 2종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신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제 좀 뭔가 그 지위가 좀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지만 이제 신약이라는 게 개발할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고바이오랩 일단은 매출액이 3분기에 77억 원으로 작년 동기 25억 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고, 또 누적으로도 48억에서 225억, 4배, 한 5배 가까이 늘었죠. 영업 손실액이 37억 원, 영업 손실액이 37억 원이니까 영업 이익이 37억 원이 났다는 거고요. 작년에 60억 원이었는데 올해 영업 이익의 폭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적의 질이 나빠졌다. 매출은 좋아졌지만 실적의 질이 나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흐름이고요. 고바이오랩의 이제 공시 자료들 보면은 맨 아래부터 보면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KBL697이라는 것을 식약처에 EA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이게 4월에 받은 뒤에 7월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 해지, 그리고 권리 반환,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공시가 나오더니 다시 7월 말에 식약처의 EA 임상시험을 자진 취하했다는 그런 공지가 나오더니 12월에 이제 또 중등도 판상형 건선 환자에서 KBL697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상 임상시험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공시를 하는 것 같지만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고바이오랩 최근에 수급 보면은 외국인만 사고 있다. 기관도 사고 있지만 기관은 별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이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7,800원대까지 빠졌다가 8,500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일봉 보면은 그 위쪽에 회색 121선이 이제 지난 9월에 고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61선 뚫고 121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동그라미에 위쪽 121선 까지는 아직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121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21선이 얼마냐면 지금 9,170원. 그러면 일단 9,000원대까지는 여기서 상승 추세 그냥 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그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는 자리. 그래서 121선 9,100원까지는 밀고 간다.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121선을 뚫느냐 여기서 조정받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목표 얼마 평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1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셔도 이제 121선이 하락 추세니까 9,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섯 번째 종목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뭐 수소 관련주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더디게 가고 있는 또 업종이 수소죠.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그런데 코오롱 인더 내년 실적 전망치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41%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25년에도 이제 21%가 늘어나는 대신에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분기로 보면 4분기에 이제 52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고 1분기에 4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가 늘고 2분기에 769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 나는 그 비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다만 1분기에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 조금 떨어지고 또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떨어지고 해서 매출액이 아직은 부진하지 않나. 그냥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지난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날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내년도 이제 기대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는 좀 더딥니다. 뭐 42,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44,000원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일봉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네요. 분홍색 241선의 저항이 10월, 11월 한 번씩 있다가 이번에도 12월에도 이제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코오롱 인더는 24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래쪽 동그라미 아래쪽 보시면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약간 주가가 더 밀려야 되는데 연초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61선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잠깐만, 제가 코오롱 인더도 61선 좀 잠깐 볼까요? 61선이 43,700원쯤 되니까 약간 떨어질 가능성 다음 주에.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일단 240일이니까 241선까지 46,000원 정도까지는 간다. 약간의 조정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코오롱 인더 리포트를 보면 내년 1월에 아라미드 증설 임박하다 하는 기대가 이제 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32%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2024년 주가 눈높이를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좀 줄이는 상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분야 조금 더디게 가는 느낌. 그 다음에 241선의 이 저항을 뚫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섯 번째 LG전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연간 컨센서스 보면요. 영업이익이 11%, 12%, 9%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매출액 0.68, 5.23, 5.46.
뭐 큼직큼직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실적으로만 보면. 분기로 보면요. 1분기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하고요. 2분기에 돼야 31%. 그러니까 좋아지나 보다 하고 위쪽에 매출액을 보면 23년도 4분기보다 3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 1분기가 더 줄죠. 22조 9천억에서 21조 7천억으로 그리고 2분기엔 20조 7천억으로 계속 매출액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LG전자의 어떤 그 실적 성장세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LG전자 최근에 주가 눌렸던 이유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12월 19일 이후에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결국에 주가가 96,000원에서 10만 1,800원까지 올라온 이유는 외국인 기관의 폭발적인 그리고 연기금의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LG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60일선 코앞까지 와서 딱 멈춰 있습니다. 60일선 여기서 뚫을까? 아니면 좀 눌릴까? 이런 거죠. 지금 그 코스피의 대형주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특정 이동평균선 저항선까지 이제 올려놓고 딱 눈치 보기 여기서 멈추는 아주 뭐 이런 극적인 상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코스피가 좀 눌릴 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수도 그렇지만 주요 종목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딱 가까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눌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래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어서 살짝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도 리포트를 보면 4분기에 매출 선방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고 그렇지만 또 주가의 추가 하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가긴 가는데 좀 더디게 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7번째 종목 나노팀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노팀 또 생소한 종목이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보여드리면 나노팀 이 당사가 판매하는 전기차용 열 관리 소재는 효율적 열 관리를 보조함으로써 전기차의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저비중 특성으로 차체 무게를 낮추고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을 시키므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급속 충전과 그 다음에 차체의 무게를 낮추고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열 관리 소재, 전기차용 열 관리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구나. 그렇다면 2차 전지랑 연동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적을 보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 7억 원인데 작년에 6억 원, 6억 6천억 정도, 누적으로 41억 원인데 작년에 24억 원. 실적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뭐 크게 늘어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역시 개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 주가와 뭐 큰 의미 없이 큰 차이 없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나노팀의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하락세에서 이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13,000원대 후반이라는 이제 저가에서 뭐 15,400원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자, 60일선을 살짝 상향 돌파를 하면서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위쪽에 120일선 내려오고 있는데 뭐 17,000원대 정도까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노팀도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생소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 좀 보겠습니다. 샤페론 당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런 이름의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 그리고 기존 항체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신약 만드는 회사예요. 자, 색깔 다르게 표현했지만 코로나19 폐렴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루마니아에서 했고, 또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임상 2상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지금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실적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발생하기 어렵죠. 신약 개발 업체. 아예 3분기에는 매출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자, 누적으로도 1억 4천만 원밖에 매출이 없어요. 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5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이니까 손실이 25억이 난 건데, 작년에 32억, 누적으로는 86억인데 작년에 73억. 누적으로는 작년보다 좀 늘었고, 손실액이 3분기만 놓고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당연하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만 사고 있네요. 외국인만 사면서 3,3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봉 보면 하락 추세 속에서 지금 드디어 상승하려고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역시 저항선은 121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샤페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1선까지는 무난히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이오들은 잘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든가 하면서 이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그 외부에서 빌려온 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아주 주가가 잘 가는, 탄력받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121선이 4,115원, 한 4,100원 정도까지는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샤페론 주가는, 샤페론 보유하고 계시면 홀딩, 만약에 신규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뭐 눌림목 발생할 때 매수해서 4,000원대 초반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4,000원 정도에서 이 121선을 돌파하느냐 눌리느냐인데, 만약에 돌파하면 저 위에 있는 241선 있는 부근 5,100원 정도까지 추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은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약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거나인데,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뭐 금리 그 인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좋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바라든가, 또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나 뭐 보령이나 알테오젠이나, 그러니까 실적이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라면 그렇게 이 샤페론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신약 개발까지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바이오 종목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처럼 아예 기술 이전 이런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종목을 하느라고 좀 굉장히 바쁘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입이 마르고 좀 목이 아프고 이러네요. 시간은 4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만, 시간 조절을 오늘 되게 잘했네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략 40분 안쪽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29일이죠. 이제 30일, 31일 이틀 올해가 이틀 남았고요. 내일은 이제 올해 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또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 샀는지, 이런 것들 수급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내일 모레 31일에는 글쎄요, 이제 영상도 영상이지만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저희 트리온스 회원들께 드리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것의 어떤 확실함, 안정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을 알기만 한다면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에 움직이게 되는 그 구간을 누리게 되는 건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추린다는 것은 좀 그걸 추리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고된 작업일 수밖에 없죠.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실적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최근에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지금 여러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2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가 좋은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완성하려고 그래요. 24년도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거기서 뭐 물론 종목을 좀 교체하거나 뭐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 볼 요량으로 지금 이미 많이 구성을 해놨지만 이제 한 두세 종목 정도를 발굴해서 이제 또 추가로 일단 가져가 볼 생각이고, 그 작업을 이제 이번 주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올해의 마지막 날 또는 1월 1일까지 연휴니까 일단 한번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 8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뭐 더 많이 신청하셔서, 근데 너무 힘들어요. 10종목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다음번엔 또 종목을 좀 줄여서 많으면 한 6종목, 대충 한 4, 5종목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4, 5, 6종목, 요 사이가. 8종목은 좀 많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뭐 약속을 한 거니까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또 즐겁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